우리가 발딛고 선 세상, 어쩌면 우리가 진리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근원적인 질문에 온몸으로 부딪히며 인류의 사고방식을 영원히 뒤바꾼 한 위대한 사상가의 지적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극한의 고독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단 하나의 진실을 찾아냈을까요? 그 드라마틱한 순간을 지금부터 함께 경험해 보시죠. 17세기 유럽은 마치 거대한 지적 해일이 몰아치는 혼돈의 바다와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 인류의 정신을 지배해왔던 절대적인 권위들이 경랑에 휩쓸려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던 불확실성의 시대였죠. 종교개혁의 거대한 파도는 신앙의 통일성을 산산조각냈고 이로 인한 끝없는 전쟁은 유럽 대륙 전체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회의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일까요? 바로 이때 새로운 지식의 물결, 즉 과학혁명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같은 선구자들이 망원경을 통해 우주의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며 수천 년간 믿어왔던 천동설을 뒤집어 놓았죠. 이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발견들은 기존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땅이 아닌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인간이 쌓아올린 지식의 탑이 얼마나 허약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르네 데카르트였죠. 그는 당시 명문라 플레슈 예수의 대학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가 배우고 익힌 모든 학문과 지식의 깊은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가르침도, 신학자들의 논증도, 심지어 당대 과학자들의 주장도 그에게는 확고한 진리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보였던 거죠. 젊은 데카르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모든 지식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지적 갈증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수많은 고서를 탐독하고 당대의 석학들과 토론했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했죠. 그는 진정한 진리를 찾아 유럽 곳곳을 방랑하며 군인으로 복무하기도 하고 세상을 관찰하며 해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세상의 지식은 더욱 혼란스럽고 모순으로 가득 차 보일 뿐이었습니다. 데카르트는 기존의 모든 지식이 마치 뒤섞인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토대 위에서 모든 지식을 새롭게 쌓아 올리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그는 과연 어디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지적 갈망과 불안감은 그를 결국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고독한 여정으로 이끌게 됩니다. 데카르트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수사도 오래된 권위도 진리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진정한 실체를 가리고 있다는 확신에 이르렀죠. 흔들리는 지식 토대 위에서는 아무것도 견고하게 쌓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결심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의심하고 오직 자신만의 이성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고독한 여정으로의 침잠이었죠. 1619년 겨울 30살의 데카르트는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혹독한 추위와 마주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바깥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킨 채 따뜻한 난로가 피워진 작은 방 한 칸에 스스로를 가두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피하는 행위가 아니었죠. 외부의 소음과 방해로부터 벗어나 오직 자신의 내면에 깊이 침잠하려는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홀로 등대를 밝히려는 결연한 의지와 같았습니다. 그는 이 고독한 공간 속에서 이전까지 배우고 믿어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지식의 탑을 무너뜨리는 작업이었죠. 학교에서 배운 철학 교리들, 심지어 감각이 전해주는 세상의 모습까지 그는 그 어떤 것도 의심의 칼날에서 벗어나게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고 듣는 이 모든 것이 진실일까? 혹시 나는 거대한 환상 속에 사는 건 아닐까?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데카르트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흔히 명백하다고 여기는 수학적 진리마저도 의심의 대상에 올렸죠. 혹 강력한 악마가 존재하여 나의 정신을 속이고 이 더하기 3이 5라는 사실조차 거짓으로 믿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극단적인 상상까지 펼쳐나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회의적인 태도를 넘어 진정한 진리를 찾아내기 위한 체계적이고 처절한 지적 투쟁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며 마치 빈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듯 새로운 지식의 토대를 찾아 헤맸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단절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고립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이성으로 진리를 탐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난로의 불꽃만이 어둠을 밝히는 그 방 안에서 데카르트는 인류의 사고방식을 영원히 바꿀 혁명적인 깨달음을 향한 고독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지독한 고독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난로 불꽃의 그림자가 춤추는 방 안, 데카르트는 끝없이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어쩌면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속임수일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상상까지 펼쳤죠. 강력한 악마가 나의 오감을 조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짜로 만들고 있다면 나는 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존재의 근원까지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의 정신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눈앞의 난로도 앉아있는 의자도 심지어 자신의 몸뚱이마저도 환상일 수 있다고 여겼죠. 꿈속에서 현실처럼 생생한 것들이 깨어나면 허상으로 변하듯 지금 이 모든 경험이 길고 긴 꿈의 연속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는 자신의 기억조차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악마의 농간으로 조작된 가짜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으니까요. 데카르트의 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깊어졌습니다. 흔히 가장 명확하고 흔들림 없는 진리라고 여겨지는 수학적 명제들까지도 의심의 도마 위에 올렸죠. 이 더하기 3은 5초라는 명백한 사실마저도요. 만약 나를 속이는 강력한 존재가 나의 이성 자체를 기만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거짓일 수 있지 않을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단적인 회의주의였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건물을 허물고 맨 땅 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는 건축가처럼 기존의 모든 지식을 철저히 파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토대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의 정신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 한가운데 놓인 작은 배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함께 이 거친 바다에서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닻을 찾아 헤매는 처절한 싸움이었죠.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과연 무엇만큼은 결코 부정할 수 없을까? 이 질문이 그의 의식을 지배하며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지독한 고독과 끝없는 의심의 심연 속에서 마치 어둠을 찢고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들어오듯 결정적인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무리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부정하려 해도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만큼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이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거대한 미궁 속에서 출구를 찾은 듯한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허물어뜨린 폐허 속에서 홀로 우뚝 서 있는 진실의 기둥이었죠. 나는 의심한다. 나는 생각한다는 바로 그 행위 자체가 내가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증거였던 겁니다. 어떤 강력한 악마가 나를 속이려 해도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나는 분명히 존재해야만 하니까요. 이 순간 데카르트의 눈빛은 번개처럼 번뜩였습니다. 깊은 고뇌와 절망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진정한 지적 희열을 맛보는 순간이었죠. 그는 이 깨달음을 코기토 에르고 숨, 카지토, 어고썸,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단 하나의 명제로 압축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철학적 구호를 넘어
인류 사상사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고독한 방 안에서 터져나온 이 외침은 모든 외부 권위와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나 자신의 이성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지식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신이나 전통, 외부의 권위에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존재의 근거를 찾고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데카르트의 이 발견은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떠오른 첫 별처럼 근대 철학과 과학의 합리주의적 토대를 마련하는 찬란한 빛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지적 유레카를 넘어 인류 전체의 사고방식을 영원히 바꾼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파괴하는 극한의 과정 속에서 데카르트는 역설적으로 가장 견고한 진실을 발견한 셈이죠. 그의 고독한 여정은 인류에게 나라는 존재의 소중함과 이성적 사유의 힘을 일깨워주며 앞으로 펼쳐질 근대 문명의 위대한 서막을 알리는 웅장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혁명적인 깨달음은 이후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게 될까요? 데카르트가 고독한 방 안에서 마침내 발견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 명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지적 희열이나 순간적인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의 사고방식을 뒤흔들 거대한 파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마치 혼란스러운 시대의 바다 위에 떠오른 견고한 등대처럼 근대 사상의 가장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토대를 세우는 위대한 주춧돌이 되었죠. 그는 이 혁명적인 통찰을 세상과 깊이 공유하기 위해 펜을 들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방법서설과 성찰 같은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들이었습니다. 이 책들은 모든 것을 철저히 의심하라는 급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며 우리가 진정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명확히 밝혀주었습니다. 데카르트는 기존의 모든 지식과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맹목적인 태도 대신 오직 이성의 빛을 통해서만 확실하고 검증 가능한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죠. 이는 마치 낡고 오류투성이인 지도 대신 스스로 별을 관측하고 지형을 분석하여 자신만의 항로를 개척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유럽 사회를 지배하던 오랜 전통과 종교적 권위에 기반한 사고방식의 커다란 균열을 일으키며 새로운 지적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데카르트의 사유는 근대 과학의 발전에도 지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더 이상 신의 섭리나 신비주의적인 해석에 의존하기보다 오직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마치 복잡하게 얽힌 정교한 기계를 분해하여 각 부품의 기능과 상호작용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듯이 세계를 이성적인 원리로 해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철학은 과학적 탐구의 방법론에 깊은 영감과 토대를 제공하며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굳건한 씨앗을 뿌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확립한 주체적 이성이라는 개념은 인류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자각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불확실한 믿음에 의존하여 삶의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각 개인이 자신의 이성으로 세상을 탐구하고 스스로 진리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사유의 문이 활짝 열린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철학적 논쟁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사유와 비판 정신을 꽃피우게 하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 지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독한 방 안에서 시작된 지적 투쟁과 깊은 성찰은 결국 인류 전체의 사고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는 거대하고 되돌릴 수 없는 물결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적 사회의 가치들 속에는 데카르트가 심어놓은 이성적 사유의 씨앗이 깊이 그리고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 개인의 지극히 깊은 내면 탐구가 어떻게 인류의 문명과 역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이고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지식과 의견, 끊임없이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명확히 분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너무나 많은 정보의 파도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확실한 진실은 무엇인지 길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데카르트의 고독한 사유는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던져줍니다. 바로 잠시 멈춰서서 외부의 모든 소음과 혼란을 차단하고 오직 나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모든 것을 철저히 의심하며 가장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진실을 찾아냈듯이 우리도 혼자만의 깊은 사색과 성찰을 통해 본질적인 질문들을 용기 있게 던지고 스스로 해답을 찾아 나서는 지적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독한 성찰의 시간을 통해 얻는 자기 이해와 본질 탐구는 결국 우리 삶의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통찰력을 안겨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고독한 지적 여정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르네 데카르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시대를 초월하는 지적 영감을 선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만의 진실을 찾아 나서는 지적 용기와 성찰의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시대를 밝히고 인류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킨 위대한 지적 여정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